너무 당장 게임이라든지 스포츠 방송이라든지 그런 거만 보시지 마시고, 그래서 사실 해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발로란트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고, 그 트렌드를 잘 캐치를 하는 역량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최근 사우디에서 이제 e스포츠 월드컵이 개최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성공적으로 또 마무리가 되었었고, 또 IOC에서는 e스포츠 정식 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내년에 약간 중동 시장이 약간 e스포츠 업계가 가장 가지는 큰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사우디에 이제 네 번째 지부를 만들겠다라는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내년에는 중동 시장에서 좀 어떤 것들을 해낼 수 있을까가 조금 도전이자 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의 인기가 얼마나 오래 갈지가 조금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해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발로란트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고, 아직 국내 같은 경우에는 발로란트보다는 아직은 리그 오브 레전드에 대한 인기가 확실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외 움직임이 지금 발로란트나 혹은 다른 종목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국내에는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좀 따라갈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현상이 이제 어깨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미리 준비해야 될지가 조금 가장 큰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e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동 스포츠랑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야구라든지 전동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역사를 이어 왔는데, e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의 교체 주기가 되게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e스포츠 종목 중에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종목이 가장 영향력을 크게 펼치고는 있지만, 또 언젠가는 또 다른 종목이 크게 또 교체를 하게 될 거고, 이 교체 주기와 그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업계가 또 발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젠지 스포츠를 좀 예를 들자면은, 저희는 단순히 이제 게임단을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게임단 운영을 통해서 팬들을 확보를 하고자 하는 거고, 또 주요 사업으로는 저희 사나이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라는 교육 사업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강생이 약간 1,000명이 넘을 만큼 사실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 사업을 펼치고 있고, 최근에는 그 움직임에 따라서 또 새로운 사옥을 저희가 또 만들어서 또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해외에서는 좀 이러한 커리큘럼이라든지 저희의 이제 컨설팅을 조금 많이 요청을 주셔서 저희가 또 사우디라든지 또 해외에 또 이런 GCA 커리큘럼을 수출시키기도 하고, 저희 자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또 자체 수익을 조금 발생을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스포츠 구단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스폰서십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을 해서 수익성을 낼 수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조금 이제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되게 트렌드를 잘 캐치를 하는 역량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e스포츠 산업 같은 경우는 되게 빠르게 트렌드가 많이 변하기도 하고,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파트너십이라든지 뭐 종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트렌드라든지 빠른 변화를 빨리 캐치를 하고 그걸 자기 걸로 만드는 역량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커뮤니케이션 스킬, 그 다음에 이제 랭귀지 스킬, 그 다음에 다양한 것들이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 스킬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들이 되게 광범위하거든요. 저희가 정말로 계약을 할 때는 협상 스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외부적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필요할 때는 내부적으로도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해서 유관 부서랑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주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되게 많이 필요로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또 글로벌 파트너사들이 또 있다 보니까 그런 영어라든지 혹은 또 제2 외국어를 하실 수 있으면은 본인한테 더 큰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되게 많은 프로젝트를 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처음에는 조금 기존에 있는 프로젝트의 팀원으로서 참여하셔서 좀 프로젝트를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본인이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셔서 운영하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경험들이 좀 쌓이다 보면은 그런 프로젝트를 외부에 어떻게 판매를 하는 게 좋을지, 왜냐면은 저는 결국에는 이제 외부적으로 협상을 하거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상대방에게 판매를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프로젝트를 하면서 조금 실패도 해 보시고 그런 사이클을 많이 경험을 하시다 보면은 현직으로 오셨을 때 그런 되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자랑스러우면서도 약간 아쉬웠던 게,
너무 모든 걸 경험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제가 e스포츠 산업에 관심이 있었을 때 어떤 걸 했었냐면은 이 산업에서 어떤 걸 해야 될지를 몰랐어서 정말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1년 반 동안은 거의 매일 잠을 한 4시간 이상 못 잘 정도로 좀 프로젝트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했었던 게 동시에 제가 PM으로서 프로젝트를 한 7개를 돌려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를 많이 했었고 또 모두 다 도움이 됐냐라고 했으면 사실 그것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을 때 뭔가 변수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 경험 내에서 뭔가 해결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결정들이 매 순간의 결정들과 매 순간들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e스포츠 산업이라고 해서 너무 당장 게임이라든지 e스포츠 방송이라든지 그런 것만 보시지 마시고 저희는 오히려 이 업계와 이제 되게 다양한 산업군을 연결시키는 직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이 산업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다 보니까 뉴스도 되게 많이 보시고 되게 다양한 브랜드들을 미리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알고 있는 브랜드들이 모두 잠재 스폰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브랜드들을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 회사를 간다라면 우리 파트너십은 어떤 브랜드랑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를 미리 공부를 하시고 생각을 많이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